여러분 안녕. 저번 시간에 우리가 분자의 구조까지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3단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탄소화합물의 다양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소화합물은 이번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는데 이제는 기출문제에서 계속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될 거예요. 탄소화합물은 탄소 원자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수소, 산소, 질소, 할로젠 원소 등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로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DNA, 화석연료, 의약품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탄소화합물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는 탄소 원자는 총 4개의 원자랑 결합을 할 수 있었다고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소 원자들이 사슬 모양이나 고리 모양으로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슬은 고리가 아니면은 사슬이라고 하는데 밑에 그림에서 고리가 아닌 것은 다 사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탄소 원자 사이의 단일 결합뿐만이 아니라 전자쌍을 2개를 공유하면 이중결합, 전자쌍을 3개를 결합하면 삼중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대부분 낮아요. 그 이유는 대부분 탄소 원자가 중심 원자인 분자로 이루어져 물질이고 대체로 무극성이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정의를 알려줄게. 전자의 쏠림을 극성이라고 하는데 전자의 쏠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극성이므로 분자 사이의 인력이 작아요. 탄소의 전기음성도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은 2.5고 수소는 2.1이어서 전기음성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자의 쏠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그렇지만 엄격히 따지면 극성 분자예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지 않아서 탄소화합물은 전자의 쏠림이 조금은 있지만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무극성에 가깝다로 표현을 합니다. 다섯 번째,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아요.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뜻은 무극성이라는 뜻이고 물은 전자의 쏠림이 있는 극성 분자라고 나중에 2학년 올라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소화합물은 대부분 무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로 에테르나 벤젠과 같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우리도 친한 친구들이 같이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극성에 잘 녹고 무극성은 무극성에 잘 녹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요. 최대 4개의 원자랑 탄소는 결합이 가능하고 탄소 원자가 여기는 사슬 모양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 아래쪽은 고리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왼쪽 아래쪽 살펴볼게. 탄소 원자가 여기는 가지친 사슬 모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른쪽 위에는 탄소랑 탄소 사이에 결합이 2개 있으니까 이중결합, 3개 있으면 삼중결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 11번 문항입니다. 각각의 모형들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얘들의 분자 모형을 여러분 그려줄 테니까 아직은 우리 분자 모형 그리는 방법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분자 모형 그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BeH2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CH4는 중심 원자에 4개 결합해서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한 것은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뜻이고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건 뒤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CF4는 H 대신에 F를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 NF3는 아까 앞에 살펴봤던 암모니아와 같이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암모니아와 같이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살펴볼게. 가에서 모든 원자는 동일 평면에 있다. 가나다를 먼저 맞춰야겠네. 여기서 4가지 물질 중에서 지금 분자의 구조 모형으로 봤을 때 결합각이 180도인 건 뭐야? 결합각이 180도인 라는 BeH2가 되겠죠.
이제 나머지는 결합각이 다 120도 이하인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아직 결합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합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4 같은 경우는 109.5도, CF4도 109.5도, NF3 같은 경우는 107도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면 107도 작은 가가 NF3라는 거 알 수 있고, 나랑 다 중에서 결합각이 똑같은데 나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면서 표시해 볼게. 여기 하나의 원자에만 속해 있는 애들 플로르가 각각 3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개인 CF4가 나가 되고, 비공유 전자쌍에 하나만 있는, 질소에 하나만 있는 질소에가 아니라군요. 이거 하나만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물질이 CH4가 되겠네요. 선생님 헷갈렸어. 그러면은 가는 NF3네. 모든 원자는 동일 평면에 있다. 이렇게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하나 있고 3개 결합하면 저번 시간에 삼각뿔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삼각뿔은 입체 모양이야. 나의 분자 구조는 정사면체이다. CF4랑 CH4는 정사면체입니다. 중심 원자에 4개 결합하면 디귿 공유 전자쌍의 수는, 공유 전자쌍은 라는 직선형이니까 2개, 다는 CH4니까 4개가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4쌍 하면 정답은 니은입니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분자 구조를 통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2018년 3월 고2 화학원 11번 문항입니다. 이건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탄소로부터 3가지 모형을 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중결합이 있다. 여기 보니까 이중결합이 있네. 이중결합 형성할 수 있네요. 최대 3개의 원자, 최대의 지금 몇 개까지 결합을 하고 있어? 하나, 둘, 셋, 넷. 아무거나 찍어서 봐도 4개의 원자까지 결합할 수 있잖아. 공유 결합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벌써 3개의 물질을 다양하게 만들었네. 여러 가지 더 많은 물질들, 고리도 만들 수 있고 사슬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8번째 시간 3단원 내용은 다 끝났고요. 이제 4단원에서 선생님 4단원은 그 3단원에서 만들어진 분자들이 결합을 하는, 화학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분자들이 화학 반응을 하는, 선생님 잘못 말해서 반응이야. 화학 반응하는 것을 살펴보는 단원으로 크게 중화반응, 산화환원을 배우는데 첫 번째로는 산화환원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산화환원, 우리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여기 쭉쭉 쉬우니까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복습하는 차원으로 빨리 넘어갈게. 산화는 산소 관점에서 산소를 얻는 반응, 환원은 산소를 잃는 반응. 그래서 복습해보면 구리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구리가 만드는 과정은 산화라고 하고 산소 얻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우리 이거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네. 2학기 1회고사에 산화철이 순수한 철로 변할 때는 산소를 잃었기 때문에 환원,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로 산소를 얻을 때는 산화 이렇게 보면 됐었습니다. 산화환원 동시성이라고 하면 한 물질이 산소를 잃고 환원이 되면 그 다른 물질은 산소를 얻어 산화가 된다. 그래서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선생님 위에서 이 산소는 뭐 환원됐다고 안 써졌는데요. 사실은 여기서도 환원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소 관점에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거고,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산화수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 그 산화수면 모든 개념에 다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산화랑 환원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탐구활동, 교과서에 이 탐구활동이 적용이 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구리의 산화환원 반응 알아보기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도가니에다가 붉은색의 거리가루를 넣고 공기 중에 충분히 가열하면 구리가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구리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계수 한번 맞춰볼게요. 구리 1개, 구리 1개. 여기 왼쪽엔 산소가 2개 있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산화구리가 2개 형성이 돼야겠죠. 그럼 구리가 2개로 늘어났으니까 ECU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과정 1의 생성물과 탄소가루를 섞어서 시험관에 넣은 다음에 그림 나와 같이 장치를 가열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산화구리가 아까 넣어준 탄소가루랑 반응해서 원래의 구리로 변하고 그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화학 반응식 한번 써볼게. 구리 1개, 구리 1개 맞네. 여긴 산소 1개 있는데 여긴 2개 있으니까 산화구리에 2개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구리가 2개니까 2개로 변하고 마지막 탄소 1개, 탄소 1개 맞네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반응식과 두 번째 반응식에 산화랑 환원을 표시해 볼게. 첫 번째 구리가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 그 다음에 산소는 산화하는 동시성에 의해서 환원. 우리 지금은 이렇게만 봅시다. 다시 위에 아래서도 산화구리가 여기서는 쌤 잘못 표시했네. 좀 지우고 갈게. 산화구리가 순수한 구리로 산소를 잃었기 때문에 환원. 여기 탄소가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로 산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탐구 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면 과정 1에서 붉은색의 가루는 산화구리가 되면서 검게 변합니다. 붉은색은 구리는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검게 변한다는 뜻은 산화구리가 되었다는 뜻이고, 구리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2를 표시해 주는데 이 말은 구리 2 플러스다. 산화구리에서 구리가 2 플러스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과정 2에서는 검은색의 구리가 붉게 변하면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는데 그 말은 뭐냐면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고 순수한 구리로 환원되었고요.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로 어떻게 됐어? 그렇지, 산화되었잖아요. 이 이산화탄소가 석회수를 뿌옇게 흐려주는 거야. 이거 화학 반응식 그냥 선생님이 TMI로 한번 정리해 볼게. 석회수는 CaO예요. 여기에다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CaCO3라는 석회석 또는 산화칼슘, 탄산칼슘 이런 친구들, 우리 그 동굴의 종류석의 주성분으로 되게 그렇게 많이 뭉치지 않을 때는 물속에서 뿌옇게만 됩니다. 이게 많이 뭉쳐져서 이제 돌을 만들고 하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 탐구 결과 및 정리.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는 환원 반응과 탄소가 산소를 얻는 산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이것을 산화 환원 어떤 거라고? 동시성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산소 이동과 여러 가지 산화 환원을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소 반응입니다. 연소 반응은 선생님이 불에 태우는 거라고 했었지.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연소는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열을 반응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으로 천연가스가 메테인이 연소돼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메테인 같은 경우는 산소가 없었는데 이산화탄소로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 나머지 산화환원 동시성에 의해서 산소는 환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밑으로 넘어가서 철의 재련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철의 재련 2학기 1회고사 때 배웠던 내용이네. 먼저 산화철 Fe2O3가 주성분인 철광석에서 철을 얻는 과정으로 산화철이 환원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과정, 탄소가 일산화탄소가 될 때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되고, 그때 이제 보면은 산화철은 순수한 철로 환원되면서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산화되었죠. 이렇게 보고 이제 전자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전자 관점에서 산화 환원 살펴보면 선생님 산화는 산소 빼고 나머지 다 잃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여기 지금 아연 같은 경우 중성 상태는 양이온과 양이온이 잘못 썼네. 양성자지. 원자 핵 속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랑
전자의 수가 똑같기 때문에 중성이고, 근데 여기서 양이온이 된다는 뜻은 양성자가 전자보다 많아진다는 소리죠. 양성자가 전자보다 많아졌으니까 양성자는 원자 핵 속에 있어서 변할 수가 없다고 했지. 변할 수가 없는데 양성자가 더 많아진다는 뜻은 전자를 잃었다는 뜻이겠지. 그 전자를 보통 이렇게 잃는 것을 EE-라고 많이 씁니다. 두 개의 전자를 잃었다는 뜻이야. 반대로 환원은 여기 양성자가 더 많은 상태에서 양성자랑 전자가 똑같아졌으니까 전자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때 이렇게 아연이 아연 2 플러스로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 진행되고, 구리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 동시성은 한 물질이 전자를 잃고 산화되면 다른 물질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기 때문에 산화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전자를 잘 잃고 어떤 게 잘 전자를 얻는지를 설명하는 게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건데, 금속의 반응성은 금속의 원자과 전자가 3개 이하로 전자를 잃고 산화되는 반응성이 크다. 즉 산화가 잘 될수록 반응이 크다. 이 말은 양이온이 되기 쉽다로 표현을 합니다. 양이온이 되기 쉬운 물질을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암기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아직 암기는 하지 않고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이것 선생님도 따로 외우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노래 들려주는 것처럼 하나 만들어서 외우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은 그냥 무식하게 칼카나마 알아철니 주납 수구 수은 은백금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하도 그냥 열심히 외워서 칼카나마 아라철리 주납수구 수은백금 이렇게 식으로 외웠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좀 좋은 방법 있으면은 해서 하면은 선생님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살펴볼게요. 선생님 다음 페이지에서 여기 철의 부식 전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 거예요. 반응성이 작은 금속의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반응성이 큰 금속을 넣으면은 넣은 금속은 전자를 잃고 산화가 되고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나머지 금속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살펴보면 금속의 반응성이 구리랑 아연을 비교하면 아연이 구리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아연이 전자를 잃고 산화되는 거예요.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구리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됩니다. 그럼 써볼게요. 황산구리 수용에 아연을 넣으면 아연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 구리는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금속 A, B를 넣었을 때 A에 있는 데다 금속 B의 수용액에다 A를 넣으면은 금속 A는 지금 고체 상태고 B는 수용액 상태네. 그러면 반응이 일어났다는 뜻은 A가 녹았다는 뜻이니까 A가 B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뜻이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A가 녹지 않은 거니까 B가 반응성이 더 크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금속과 금속이온 반응 관찰하기 한번 살펴볼게요. 질산은에다가 구리를 넣었어요. 구리는 지금 고체고 질산은은 수용액이네. 그러면 질산은 수용액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로 나뉘어집니다. 그렇게 됐더니 탐구 결과를 살펴봤더니 구리판에 은이 석출이 됐더래. 그러면서 점점 청록색으로 변하더래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리는 전자를 얻어서 중성 상태로 구리 금속으로 산화되어 구리는 환원되었는데 아니 이거 구리가 아니라 맞네. 선생님이 순간 실수했어. 구리가 녹았죠. 선생님이 구리가 석출된 구리는 전자를 잃는 구리 이온으로 전자를 잃고죠. 갑자기 이제 선생님 실수가 많아졌네. 구리는 전자를 잃고 구리 이온으로 산화되었고 용액 속에 들어갔고, 은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금속 은으로 환원됐죠. 고체 은으로. 그래서 이 반응식을 살펴보면 구리가
구리 2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양이온이 더 많아진다는 뜻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 진행이 됐고, 그 전자가 누구한테 갔냐? 은한테 가서 두 개의 은이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두 개의 은으로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진행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볼게. 산화환원에서 구리가 잃은 전자수와 은이 얻은 전자수가 같으므로 구리 1몰 1개라고 한번 설명해보자. 구리 1개가 산화될 때 은이 2개 2몰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반응식을 써보면 CU는 구리는 구리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됐고, 두 개의 은이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두 개의 은으로 될 때 둘이 더하면, 선생님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 는이랑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전자랑 오른쪽에 있는 전자가 연립방정식으로 상쇄돼서 구리가 두 개의 은이랑 반응해서 한 개의 구리 이온으로 녹고 두 개의 은으로 석출됐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리가 두 개의 은이랑 반응해서 한 개의 구리 이온으로 녹고 두 개의 은이 석출됐다, 이렇게 보면 원자량이 은이 구리보다 크다고 하면 구리 한 개가 산화돼서 수용액에 놓을 때 은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석출되는 석출판의 질량은 반응 후가 은이 더 질량도 크고 두 개나 나오기 때문에 질량이 더 커진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로젠과 할로젠 이온의 반응성 살펴볼게. 할로젠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주기율표 실제로 수업할 때 설명했듯이 할로젠 분자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는데요. 그 말은 뭐 F-, Cl-, Br-, I-가 잘 된다는 뜻이겠지. 나머지 할로젠 이온은 전자를 잃고 산화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할로젠에다가 할로젠을 넣어주면, 지금 위에서는 금속에다 금속을 넣어준 거고 아래는 할로젠에다 할로젠을 넣어주면 할로젠의 반응성이 큰 물질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면서 음이온이 되고요. 나머지 애들은 그 전자를 음이온이 되기 위해서 내주기 위해서는 어떤 애들은 전자를 잃고 산화돼야겠지. 즉 할로젠 반응성은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성으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그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성 주기율표 설명해 줬으니까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브롬이나 나트륨 NaBr 수용액이 녹아있는 상태에다가 염소수를 넣었을 때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게요. 그랬더니 브롬이 음이온이었는데 중성 상태로 변했어. 그 말은 전자를 잃고 산화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산화만 쓸게 선생님이.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음이온이 됐기 때문에 얻어서 환원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염소수를 넣으면 염소는 지금 전자를 얻어 환원되고, 브로미는 전자를 잃고 산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할로젠은 잘 나오진 않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했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이번 주 거 온라인 하는 거 보고 반응 괜찮거나 아니면은 수능 끝나고도 계속 온라인 지속되면은 선생님 방 이걸로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즐거운 온라인 수업 되시기 바랍니다.